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요즘에는 안녕하냐고 묻는 인사가 좀 유난히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혀 새로운 어떤 뭐 독재 시대 같은 것을 맞이할 수도 있었고 또 지금 뭐 아무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만 오늘 이제 국회에서 계엄사령관이랑 국방부 차관이랑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사들을 대통령을 제외한 인사들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그치고 묻고 따지고 이제 했습니다. 어떤 뭐 영화 보는 것처럼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들어갔던 무장 군인들을 어 지휘했던 그러니까 지휘관들의 총사령관인데 엄청난 거죠. 그 계엄 사령관이라는 게. 근데 불과 어 하루도 안 지나서 오늘 아침부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뭐 혼나는 그런 장면을 보니까 이게 코미디인가?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또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또 방송에서 중계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뭐 계속 보지는 못했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거를 또 새삼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사히 지나갔고 또 우리의 일상이 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뭐 정상을 뭐 되찾은 것도 아니고요. 잃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토요일 저녁 7시 무렵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대통령 탄핵 투표에 대해서 이제 너무 너무나 큰 불확실성이죠.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지면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국민들이 경험을 했던 이제 실제로 탄핵이 현재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결정이 나버리면 그 전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됐던 저기 참여정부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고 달랐잖아요. 어쨌든 그 대통령의 위치가 우리가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결재하고 권력을 휘두르느냐 아니면 대행이 지금 같으면 이제 총리가 대행을 할 텐데 총리가 대행을 하는 체제로 가는 순간 너무나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물론 탄핵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 현재 대통령은 그 비상 계엄을 내렸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거의 어 권력을 제대로 이렇게 발휘할 수 있을까 싶은 이제 그런 걱정이 됩니다만 이 탄핵이라는 국면이 이게 그 투표가 가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결국에는 현재 여당에서 8표 넘는 그 이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 관심이 막 쏠려 있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우리 정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탄핵이 가결되는 것이냐 부결되는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탄핵 국면을 벗어납시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이탈이 오전에 한 11시 이후부터 오후 내내까지 계속 좀 이어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코스닥 쪽의 시총상 위주 그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흔들렸던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업종들 쪽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개별 종목의 어떤 상황이나 차트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개별 종목별로 좋은 흐름이 나왔던 이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오후로 들어가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확 빠지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빠지면서 좀 휘청거렸단 말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좀 휘청거렸던 그런 상황. 이제 두 가지가 남은 거예요. 하나는 탄핵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이제 그 결정일이 사실 토요일이지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날은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죠. 내일이죠. 내일 하루만 남은 거죠. 외국인들의 이탈은 내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지나가면은 그게 호재든 악재든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선명해지는 거죠. 이 상황이. 그래서 아마 월요일 하루 정도까지는 또 몹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또다시 어떤 식으로든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이제 재료의 소멸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이제 좀 어떤 회복세, 뭐 반등을 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찰나에 왜 이런 정말 장난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진짜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 짜증나서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어쨌든 이 정무적인 감각이나 현실을 바라보는 판단하는 그런 능력은 매우 부족한 어떤 정말, 일반인보다도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국회에서 뭐 계엄사령관도 그렇고 우리 국가 지금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위해야 하는 이 국무위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뭐 TV를 보고 계엄령이 선포된 걸 알았다는 둥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나 진짜 그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구 설명도 없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지금 그 속된 말로 이 투자금을 다 날려가면서 지금 버티고 힘들게 버티고들 있으실 텐데 뭐 하여튼 정부의 행정부 수장의 정말 엉터리 판단 때문에 엉뚱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지금 어려운 국면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려면 어쨌든 주가가 크게 한번 빠져줘야 되거든요. 주가가 한번 빠져줘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내일이 될지 월요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눈앞에 기회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 역시나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또 오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하시고요. 다만 또 내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은 뭐 그냥 그렇게 크게 어떤 흔들리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냥 홀딩하는 수준이 아마 맞았을 것 같고요. 또 이걸 저만 알고 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죠. 누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락을 한 뒤에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그 시장 흐름을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종목별로 이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종목은 한 3% 정도 하락하고 말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한 20%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비중을 줄이겠다고 하는 시점 여기를 뭐 3% 이상 아니면 5% 이상 빠지면 나 비중 줄일 거야. 비중을 줄이면 무조건 절반 지금 불안하니까 절반 줄일 거야. 아니면 뭐 3분의 1 아니면 10% 2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내일 아침에 그 정도 가격 빠지면 팔겠다 하는 가격대에서 그 지정가로 매도를 걸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훅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매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런 지점도 사실은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어떤 뭐 분봉을 본다든가 무슨 어떤 가격대가 왔을 때 산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만의 그리고 자신만의 그 종목 가격대 그다음에 비중 이런 것들을 잘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허탈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냥 무조건 시장에다 맡기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일단
재료가 지나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내일은 불안감으로 미리 좀 빠질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월요일 날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탄핵 국면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77종목이 올랐고 그다음에 727 종목이 빠졌습니다. 뭐 안 좋았죠. 분위기가 0.9% 하락했고요. 코스피 100도 0.83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436종목 올랐고 1178종목이 빠져서 0.92%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고요. 코스닥 150은 0.75 그래도 대형주들이 조금 더 나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뭐 중소형주가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또 말하기에는 약간은 뭐 너무나 이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특징이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가 커졌다는 거죠. 코스피는 외국인만 팔았고 3,200억 많이 팔았죠.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는데 오늘은 연기금이 양 시장 모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는 조금 빠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0.1% 조금 더 올랐습니다. 1,415원 기록했고 국제 유가는 2% 빠져서 68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달러 강세 및 중국 증시 약세 등으로 하락 전환한 이후 금융주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에도 바이오 관련주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자, 미국의 코스닥 시장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11월 ISM 서비스업 PMI, ADP 민간 고용 등 경제 지표 부진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으로 장중에 하락 전환하며 뭐 하락했다. 저 기대감으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상승 출발했을까요? 뭐 약간은 좀 맞는 말이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미국 선물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오늘 오전 한 2시간 정도 괜찮다가 그다음부터 외국인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형주 위주로 흐름을 보면은 하락 전환했던 시점이 한 11시 무렵 아니었을까 싶고 종목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 탄핵 국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좀 뒤집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들 매도세 기반으로 오락 문화와 금융 등이 약세 보인 가운데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1억 5천만 원 뭐 녹화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고려아연 19.69% 올랐고 200만 원을 채웠고요. 지금 시간에도 3점 몇 %인가 올라서 207만 원인가 아까 봤는데 이거 이제 빠지면요. 아직 뭐 더 좀 갈 수도 있겠지만 금융 투자가 계속 사모으고 있더라고요. 저 연기금은 팔고 있고 이거 빠지면 주라한가 갈 수도 있어서 뭐 저는 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게 좋다. 개인들 접근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조금 올랐네요. 반면에 신한지주 이틀 연속 좀 빠졌고요. 기아 4%대 많이 하락했네요. 코스닥은 HPSP가 7% 정도 올랐고요. 슈젤 3%대, 리노공업 2%대, 파마리서치가 오늘 조금 상승하면서 14위 올라왔습니다. 자, 철강금속이 업종 중에 제일 좋았는데 역시나 고려아연 때문에 그렇고요. 영흥도 2%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보험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동양생명이 8%대, 삼성화재가 5%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기계장비가 제일 좋았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상한가, 이오테크닉스 13%대, 테크윙 12%대. 야, 지금 오늘 미국의 반도체 지금 오늘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제 미국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도 어쨌든 반도체가 좀 많이 하락했었고, 좋은 흐름이 나올 만한 자리였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반면에 오락문화 쪽이 빠졌습니다. IMBC가 8%대,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 SAMG 엔터, 바른손 ENA
YTN, 노머스까지가 6%대 하락했고요. 자,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3일 제약이 12%대, 오리엔트바이오가 4%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현대약품이 8%대, 유유제약 1우 7%대에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바이젠셀 상한가, 셀비온 23%대, 퓨처캠, 코아스템 캐몬, LNC바이오가 13%대 올랐고요. 코스닥 제약 하락 종목은 메디포스트 7%대, 셀트리온 제약이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SK하이닉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리노공업, HPSP, JY펜터테인먼트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높았던 종목은 코스피는 대신증권, 삼성카드, 동양생명, K카, 스카이라이프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KPS, 나인테크, 세빛캠, 인선ENT, 덕산하이메탈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4종목을 신청해 주셔서요. 신청 종목들만 좀 먼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 신청해 주셨는데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 기관이 어제보다 2배 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도, 금투의 3일 연속 매도, 연기금이 이제 계속 사고 있지만 약간의 수급이 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에 보면은 0.32%, 200원 빠져서 61,8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애매한 차트, 일봉 차트를 보면 기다랗게 매물대가 쫙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매물대의 바닥은 63,300원, 대략 한 6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매물대 상단이 66,000원쯤 됩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 윗꼬리가 이 매물대의 저항을 정확히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거의 뭐 67,000원대, 8,0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쫙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하락했다. 결국 추가로 6만원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만원 지지를 못 받고 깨질 경우 아래쪽에 21선 57,000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외국인이 팔았죠. 뭐 매도량은 어제보단 적었지만 기관이 매수했지만 굉장히 약했고요. 연기금하고 투신이 좀 사주면서, 투신이 최근 뭐 좀 들어오고 있어요. 바이오 쪽에 펀드 같은 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매수 우위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 7,000원씩 딱 빠졌습니다. 거래량은 뚝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공매도도 없었죠. 시간에는 0.32%, 1,000원이 더 빠졌습니다. 31만원 정확하게 채웠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요 며칠 계속 써드리고 있는데 121선입니다. 쟁점이 121선이 32만 2천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32만원 부근에서 계속 치열하게 싸웠다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32만원을 회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121선 아래쪽에서는 관망하자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비중을 늘려도 괜찮을 것 같지만, 왜냐하면 121선을 돌파할 거니까, 언젠가 돌파할 거니까, 조만간에. 하지만 그 시장 전반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상황이고,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지나갈 때까지 홀딩 또는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것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1선을 돌파할 때 오히려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 121선을 돌파하면 뭐 말씀드렸지만 다음은 61선 36만 원 정도까지 또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락할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28만 원 정도 되는 이 지난번 저점 자리까지는 뭐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의하시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이 오히려 샀고 기관이 매도를 세게 했습니다. 기관 매도의 중심에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뭐 골고루 있습니다. 13만 1,400원까지 밀렸고요.
시간에는 0.46% 600원이 더 빠져서 13만 800원까지 밀렸습니다. 뭐 13만 원 정도까지 추가 밀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보이고요. 자, 지금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은 481선까지 주가가 밀렸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지금 초록색 동그라미 쳐놓은 오늘 주가가 481선 밑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481선까지 밀리면 사실은 481선이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어서 이 481선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일반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번하고 다른 점이 자, 8월 달에 481선을 이탈했을 때 아래쪽 동그라미 스토캐스틱 보시면 과매도 구간에 있었다는 거죠. 뭐 RSI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월 초에 있었던 481선에 근접할 때도 스토캐스틱은 과매도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두 번 다 반등이 나왔던 거고 11월 초에 있었던 481선 하향 이탈했던 자리도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481선을 이탈할 때는 오히려 스토캐스틱이 고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이 더 내려갈 수 있겠다. 이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주가가 조금 밀리게 된다면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 자리가 이제 지금 현재 13만 원에 매물대 바뀌는 자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지지가 한번 나와줘야만 바로 반등이 가능하고요. 13만 원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12만 원, 12만 한 2천 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81선을 이탈하면서 그 조금 모양이 좀 깨지는 흐름이지만,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지만 13만 원을 지지를 받는 경우가 첫 번째. 그래서 13만 원에서 돌아서면 오히려 13만 원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13만 원 지지를 받지 못하면 12만 원대 초반까지 추가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것이 어떨까. 근데 반등이 나오는 자리는 13만 원 또는 12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5만 5천 주 많이 사면서 개인이 5일 연속 매도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이 누가 샀냐? 투신과 연기금, 특히 연기금이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투신이 그다음 많이 거들고 금융투자는 3일 연속 팔고 오히려 매도량을 늘렸죠. 그러니까 외국인 금융투자 단기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주는 이 세력들이 매도를 오늘 세게 때렸습니다. 주가가 더 여기서 올라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고요. 자, 시간에 보면 0.78% 1,100원이 빠졌습니다. 14만 500원. 여기서 일단 14만 원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봐야 되는데 일봉 보면 오히려 481선에서 눌렸습니다. 윗꼬리를 달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꺾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꺾이면 어디까지 꺾일까? 지금 지난 11월 말쯤에 있었던 W자, 그러니까 양 쌍바닥을 만들면서 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14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4만 원 정도에서 지지가 한번 나와줘야 되고요. 14만 원에서 밀릴 경우 이제 매물대 하단인 21선 자리, 21선과 매물대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12만 4천 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아니죠, 12만 9천 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이오테크닉스의 이오테크닉스 21선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이오테크닉스 지금 21선이 12만 9,600원입니다. 그러니까 13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만약에 14만 원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대략 13만 원까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지수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다우도 S&P 500도 조금씩 뭐 약보합권 정도 되는 것 같고 나스닥도 한 24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데 아직 뭐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3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다우가 마이너스 22, S&P 500이 마이너스 3, 나스닥은 마이너스 25. 다우가 약간 낙폭을 키우는 것으로 보이고 크진 않지만,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은
엇비슷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번 주와 그다음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 토요일 날 있을 탄핵 투표 결과에 따라서 아주 그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내 정치 이슈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지금 매우 험난한 어떤 그 앞길이 이제 짧게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좋은 그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싶은데 이 국내 정치 지금 상황이 우리가 대응하고 어떤 그 투자의 성과를 내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구간이 펼쳐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